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TNC 무역피지 철강 1PU 후판팀에서 해외 영업을 맡고 있는 이은주 대리입니다. 저희 팀은 말 그대로 후판, 두께가 6mm 이상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수입, 수출하는 해외 영업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단순하게 판매나 구매 계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업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기술 협의부터 생산, 운송, 나아가서는 저희 대금 수치, 손익관리, 환차관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한 스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후판이 쓰이는 곳이 조선이라든지 에너지, 중장비 이런 복합적인 곳에 많이 쓰이는데, 기술적인 완제품이나 부품들에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소재들에 대해서 테크니컬 컨디션, 기술 요건들이나 물성치 협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그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 완제품이나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쓰이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게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영업이지만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공부하면서 스터디 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공대를 나왔는데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데 뭐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결과를 쌓아서 결론을 내는데, 저는 이제 좀 한 군데 오래 있는 것보다는 좀 여기저기 환경을 많이 바꿔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스킬적인 부분이라든지 나 스스로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좀 뽑아봤을 때 영업이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영업이라고 하면 시계 딱 차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걸어다니고, 커리어 우먼 이런 게 좀 로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면 해외 영업, 또 해외 영업이면 당연히 좀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많은 아이템들을 취급을 하고 좀 많은 케이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상사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를 지원하고 직무를 어떤 걸로 하는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망설임은 없었어요. 상사 중에서도 저희는 철강을 하기 때문에 철강이라는 거를 딱 들으셨을 때에는 되게 딱딱하고 좀 보수적이고 좀 군대 문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염려를 했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하면 상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영업사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되게 밝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티한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사무실 MBTI 검사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은데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출근을 하면 그 전날 퇴근할 때 투두리스트를 적어놓은 걸 한번 훑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환율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동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업데이트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챙겨야 될 환율 부분, 어떤 손익을 끼치는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국내 공급선, 국내 바이어들도 같이 업무를 하는 편이어서 그분들이랑 일을 할 때는 외근을 저희는 가는 편입니다. 오후에 외근이 있다고 하면 오전에 미리 외근에 가서 얘기할 아젠다라든지 그 아젠다를 잘 설명하기 위한 백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담당 국가별로 통상 이슈나 통관 플랫폼이 새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통상 이슈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스터디하고 연관돼 있는 고객사나 바이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오전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요즘은 점심 때는 지하 식당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맛집 탐방을 한다든지 편도를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점심을 좀 휘리릭 보내는 편이고요. 오후가 되면은 사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메인 국가가 유럽인데, 빠르면 한 3시 반 이쯤부터 유럽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점이나 고객사 측에 요청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안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계약건이라든지 펜딩된 건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좀 확실하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놓고, 업무 시간이 오픈이 되면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펜딩된 것들은 좀 풀어가는 작업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시차를 고려를 해야 해서 저희 업무 시간이 8시 반, 5시 반인데 5시 반에 땡치고 이제 딱 퇴근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을 조금 포기를 하고 대신 이제 업무를 이뤄냈다는 거에 대한 성과를 얻고 이렇게 좀 해가면서 업무 시간은 조금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출장은 정말 많은 편이고 국내 출장도 좀 있지만 해외 출장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다들 가시고 특별한 아젠다나 뭔가 협의해야 되는 건이 있다, 뭘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도 가시기도 하고 한 번 가시면 보통 일주일 가시는데 좀 길게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2주 정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대직자분을 정해서 업무 인계 작업을 하고 가지만 100% 본사에서 하던 일을 떼놓고 출장을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빡세고 뭐 한 번은 제가 이제 미주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5시에 일을 끝냈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휴스턴 남부 쪽이어서 시차가 딱 오후 5시가 되면 한국은 아침 9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일을 시작을 하니까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과는 끝났지만 그때부터 본사 일과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매일을 잠들기 전까지 본사랑 같이 일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계속 일을 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모든 영업사원분들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3년 차 이때쯤에 고객사에서 반드시 이 테스트를 꼭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을 한번 했었어요. 고객사별로 특성이 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고객사는 한 번에 스무스하게 정말 운이 좋으면 딱 기술 요건 오케이, 뭐 생산 이런 거 납기 다 오케이, 가격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 땅땅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고객사는 정말 계약을 하고 나서도 3번, 4번, 5번씩 우리 이거 기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사이즈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쌓이다 보면 사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칠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3번, 4번 정도 협의를 하고 이게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급선 측에 딱 컨펌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감이라는 게 한 2, 3주 정도 되니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했나?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쫙 훑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테스트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그 테스트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얹을 수 있는 상태였어서 다행히 이제 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막 생각을 단단히 하고 팀원분들이랑 3번, 4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둘 다인데 사실 품질 납기에 더 얹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골라야 한다면 저는 품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A라는 공급사는 품질을 맞췄지만 납기를 뭐 한 2달 늦었고 B라는 공급사는 납기는 맞췄지만 품질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한 몇 년 뒤에 이 두 공급선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 사실 A, 품질을 잘 맞춘 공급선에게 납기를 좀 일찍 오더를 발주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제품 자체가 완제품이나 부품에 들어갔을 때 품질이 좋지 않으면 가동을 하는 와중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품질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품질을 저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취준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내가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납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직무를 하고 싶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품질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케이스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생을 사는 거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를 모르고 내가 내실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납기만
앞쫓아서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좀 체이싱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 이 회사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이 직무 나랑 너무 안 맞는데 내가 왜 이거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내신 있는 사람, 품질을 챙기는 사람이 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세상에 불만이 없어졌어요. 어릴 때나 대학생 때나 이럴 때는 안 맞는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객사 바이어의 어떤 담당자가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이 고객사 거래를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자꾸 막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해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점이 생겼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할머니 같나? 너무? 저는 무조건 체력 증진입니다. 기술력이 이런 걸 하다 보면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돼요. 출장 가서도 체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어야 다음날 계속 강행군인데 사실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운동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준 취업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세일즈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 본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회사와 직무를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회사를 들어와도 주위에도 퇴사를 금방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먼저 선행해서 하시고 너무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쫓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사실 입사해서 나 이 일 이런 거 모를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입사를 하시면 선배님들 좋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들 매진되십시오. 효성에서 봅시다. 야.